그러면 일단 모든 애들은 판별식을 기준으로 풀어버리면 되니까 판별식부터 먼저 세팅을 해보자.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이거 그러니까 판별식을 정리부터 할게. 그럼 4m제곱에서 4m제곱 빼니까 없어지고요. 플러스 4m에서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8 이렇게 되면서 판별식이 4m 플러스 9가 되네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는 x축과 완벽하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라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4m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그럼 4m이 마이너스 9보다 크다. 그럼 m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다를 쓰시면은 뿔마라는 켤레가 없어지면서 중근이 되죠. 그럼 m이 마이너스 4분의 9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대로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해서 세 가지를 풀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밑에 바이블 세이즈 볼까? 개수가 실수인데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제곱은 항상 양수거나 0 이상일 테니까 4ac가 만약에 0보다 크면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꾀겐이거든 요거. A랑 C랑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인 4ac가 마이너스 4ac가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질 테니까 A랑 C가 0보다 작다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만드는 거 나중에 굉장히 잘 써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1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근데 일단 판별식을 쓰셔야 되니까요. b제곱 마이너스 ac로 가겠습니다. 그럼 판별식 자체는 k제곱끼리는 소거가 되고 6k 플러스 9 빼기 1이니까 6k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중근이면 0보다 작다. 허근이면 0보다 작다. 중근이면 0이다. 허근이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5-2번 갈게요. 자, 얘네들이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하여간 x축이랑 만났음으로 가고 싶은 건가 봐. 그러면 판별식상 지훈아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둘 다 포함시키면 되죠. 먼저 해볼게요. 얘는 중요. 왜냐면 2k-1의 제곱을 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이상입니다. 그럼 4k제곱 4k제곱 없어지는구나. 덜 중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마 뿔 28 0보다 이상. 그럼 29가 이상이네 4k보다. 그럼 k는 4분의 29보다 이하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5-3번은 중요. 5-1이랑 5-2는 그냥 계속 하던 거 중3 거 연결해서 한 건데 5-3에서는 제1 우선적으로 따져야 될 게 있는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k-1이 0이 되면 아예 전제 조건 자체가 틀려져 버리니까 k는 1이 아니다는 어떤 근의 범위를 갖게 하든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a c 해서 푼 것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k제곱에서 k제곱 빼는 거니까 없어지고요. 여기는 2k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 합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k인데 얘 때문에 플러스 5k. 다음에 얘는 1인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4고 0보다 크대. 그럼 7k가 3보다 커야 되네. 그러면은 k가 7분의 3보다 크면 되네. 근데 요렇게만 냅두면 안 되고 이제 부등식이랑 다른 조건이 합쳐져서 나와 있을 때는 부등식 얘네 수직선을 좀 그려. 그래서 7분의 3이 있는데 가다가 1 만나면 화들짝 놀라야 돼. 얘보다 크기는 한데 여기서 한번 안 돼! 하고 올라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보통 식을 쓰는데 답을 쓰는데 답에다가 나라면 k가 7분의 3보다 크고 단 k는 1이 아님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보통 이제 해설지에 되어 있는 거는 7분의 3보다 일단 K가 큰 건 맞아. 얘가 커. 오른쪽으로 가다가 어디서 한번 스탑하면 되냐면 1에서 스탑하면 돼. 1을 포함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시 또는 상태로 연결합니다. 왜냐면 또는이라는 건 이 영역이어도 되고 이 영역이어도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말고 또는으로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5-3번. 근데 K보다 더 크다가 왜 있는 거죠? 어? 네? 어디? K가 1보다 더 크다라고 있는 쪽은 왜 생기냐? 네. 이렇게 가다가 균열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지진이 나버린 거야. 예. 그러면 K는 2를 포함하면 안 되지. 그럼 영역이 두 조각 난 거야. 하나 조각, 하나 조각. 판처럼. 그러면 7분의 3보다 크고 1분의 작다 하나랑 1보다 큰 애들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판이 두 개로 쪼개진 거야. 지진이 나서. 네. 그래서 두 개를 다 쓰는 겨. 아, 근데 x 플러스 1 제곱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X 플러스 1제곱이 아니라 K 플러스 1제곱 K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5-3번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짝수근의 공식 쓴 거거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이긴 한데 어차피 제곱할 거면 이거 플러스 되니까 필요 없어서. 네, 그럼 그냥 다 그냥 K는 7보다 3보다 크다고 다음 X K는 1이 아니다 쓰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써도 나는 맞게 하는데 네. 아마 그 객관식에서 고를 땐 이렇게 없어. 이렇게. 아. 그래서 이해하라고 보고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준 거야. 그다음에 5-4번. 선생님 1이랑 갑자기 부패는 이유가 K가 1이 되면 안 되니까 7분의 3이 보다 큰 것 중에는 K가 1인 순간도 있는데 이때 지진이 나버린 것이지. 그래서 판이 이동을 해버린 것이야. 그다음에 5-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일단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 C가 일단 0이 됩니다. 그럼 A제곱은 B-1이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근을 판별하래.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다. 이게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B제곱을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이미 A제곱이 B-1인 걸 아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게 훨씬 말이 맞을 것 같거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A랑 B는 실수다라고 써있지 않아? 마지막에.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허수를 개수로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둘이 실수라는 거는 A라는 것의 제곱은 항상 지은아 0보다 이상이 되겠지. 누군가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이상이니까 B-1도 항상 0보다 이상인 거야. 그럼 다 같이 0보다 이상이면 B는 1보다 이상이고요. A제곱은 0보다 이상인 게 당연. 그러다 보니까 A제곱 대신 B-1을 쓸 수 있는데 얘도 0보다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럼 A 제곱을 왜 쓰는 거예요? 그 2하고 한 다음 A 제곱은 4, 1 B 제곱 플러스 2라고 돼 있는 데가 첫 번째 식이 짝수근의 공식 쓰셔도 되잖아요. 네. B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B-1 이 중근이니까 는 0. 네. 그거 그 아래 이거 아래 두 네. 번째 식. 인치식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는 0입니다의 근을 판별하시려면 네. 얘에 대한 걔에 대한 판별식을 쓰셔야 되겠죠? 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제 A제곱 대신에 B-1을 넣어요. 그럼 B-1 마이너스 4B제곱 마이너스 8 요렇게가 판별식이 되겠네요. 여긴 는 0이 아니고 판별식이야. 그럼 얘네들을 판별을 해야 되는데 자 4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9 요런 식으로 생겼네. 네. 그럼 얘네들은 자 얘네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기준은 B가 1보다 이상일 때잖아. 그렇지? 만약에 B가 1이면 어떻게 돼? 마4 더하기 1 빼기 9가 되면서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아지지 않아.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완전 제곱식처럼 만드시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얘를 마이너스 4로 묶어.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b 플러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반띵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64분의 1이 필요하네. 64분의 1이요? 아, 반띵하면 8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64분의 1. 그럼 내가 지금 맘대로 무슨 조건을 쓴 거냐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걸 써버린 거야. 곱한 거를. 그러면 마이너스 64분의 1에 4를 이렇게 한 거니까 나눌 수 있지 않나? 4, 1은 4, 6, 24. 즉 제가 마이너스 16분의 1을 한 거거든요. 거맨나 2 하면서 다시 드립니다.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애들이거든. 얘들아, 그렇지? b에 대해서. 근데 축이 어디냐면 이분 얘네들을 반띵한 8분의 1이 축일 거예요. 여기가 b가 8분의 1에서 가장 최고점을 찍고요. 그때 최고점의 값이 얼마냐면 요거인 거야. 그럼 16분의 1 빼기 뭐 어쩌고니까 하여간 음수 이렇게 되지. 그럼 최고가 음수야. 그럼 b가 1보다 이상인 그 어떤 지점을 넣는다 치면 여기가 b가 8분의 1이니까 얘보다 오른쪽인 그래프겠지? 요렇게 얘가 판별식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야. 왜냐면 b가 1보다 크니까. 그럼 판별식 얘가 최고점을 찍어도 음수인데 엄청 큰 음수잖아. 그럼 얘보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은 당연히 다 0보다 작겠죠.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9는 이렇게 2차 방정식 꼴이 나왔는데 숫자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면은 축방이랑 제일 최대 최소를 따져가지고요. 원하는 범위에서 어떤 값을 갖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8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게 되는 b가 1일지라도 다들 음수야. 음수인데 짱음수야 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항상 0보다 작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허근을 갖는다. 5-4번은 중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서연아 최대 최소를 바로 구한 식을 만든 거지. 완전 제곱식을 하다 보니 예쁘게 완전 제곱식은 안 나오지만 뒤에 딸려 있는 수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최대 찍은 값이 그래봤자 음수면 그 양옆에 있는 누굴 집어넣어도 다 음수겠지. 5-4번이 꽤 괜찮았고요. 넘어가서 대표 예제 6번. 자, 얘도 주어랑 서술어를 잘 잡으세요. 누가 주어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는 중근을 갖는다가 이제 서술어예요. 그럼 일단 중근부터 갖게 해야 되겠네. 주어 동사가 중요하니까 k-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b를 뺐더니 하여간 중근이기 때문에 0이 나와요. 그럼 k제곱에서 k제곱 빠지고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는 0이다가 항상 성립이래. 누구랑 관계없이? k 값과 관계없이.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의 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다 가 되지 주야가. 그러면 a가 얼마면 돼? 얘를 0으로 만들려면 a가 마이너스 2. 그럼 4 빼기 b가 0이려면 b는 4면 되겠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 b는 4다. 각각 구하는 걸로 끝이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우연아 근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그 중근이요. 오케이. 중근이라는 건 판별식이 언제야? 판별식이요? 같다. 같다? 0이 된다. 판별식이 0이 된다. 그러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 되게 하면 되고요. k제곱에서 k제곱 어차피 없어질 거고 2k에서 플러스 k 하면 3k 1 플러스 2는 3 이것이 0이 되게 하면 좋겠대.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대. 완전 제곱식을 실제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이 되면 중근이 된다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177쪽에 6-1번, 6-2번, 6-3, 4가 있는데 6-1, 2번은 너무 앞에 있던 거랑 똑같으니까 6-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표현 더하기.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중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짝수분해 공식 써도 상관없어요.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거가 0이다.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이다. 그럼 빗변은 제일 긴 쪽일 때니까 b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정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중근을 갖는다 보면 판별식이 뭐다? 0 0. 짝수 네, 짝수 판별식 생각합니다. 결국 그냥 짝수 판별식은 짝수일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미리 그냥 2로 양변 나눠놓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서 짝수가 아닐 때도 써도 되는데요. 짝수일 때 쓰면 가장 깔끔하다. 짝수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 공식이요. 짝수분의 공식? x는 원래 마이너스 b지. 네. 근데 내가 반띵한 거야. 네. 그러면 미리 나눠놓고 간다니까 b제곱을 b' 제곱을 하면 네. 사실상 루트 4를 없앤 거거든. 아, 루트 4는 2지. 그래서 루트 4씩 다 밖으로 빼고 밑에 있던 2에 있는 루트 4는 2니까 결국 다 약분돼서 이렇게 간 거야. 네. 그 다음에 6-4번. 자, 결국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가 더 중요합니다. 주어랑 동사. 2차식 2. 완전 제곱식이 된다가 중요해요. 그럼 ak-b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2k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5 다 0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판별식이 0이라 주어가 중근을 갖는 상황이죠. 그러면 풀어볼게요. a제곱의 k제곱 마이너스 2abk 마이너스 8k의 제곱 플러스 4c 마이너스 20은 0. 근데 얘네들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일단 k와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k라는 변수가 의미 없게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 없어지면 좋으니까 a제곱이 8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가 0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a제곱이 8인데 그럼 a는 어떤 값을 하여간 갖는다는 건데 둘이 곱해서 0 됐다는 거는 b가 필수적으로 얼마다? 0. 그래서 일단 b는 0이다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4c가 20이랑 같아야 되니까 c는 오면 돼. 그랬을 때 구하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8 더하기 25 하시면 되네요. 33. 이렇게 된다. 다음에 넘어가서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는 제가 짱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79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볼게요. 도수를 근으로 하고 라는 것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인수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얘는 나머지 정리랑 항등식이랑 연결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상 중3범위고요. 근데 두수를 근으로 갖는다랑 그래프의 모양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2와 1을 근으로 갖는다 라고 해버리면 1과 2만 지나는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뒤집어서 그려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맨 앞에 개수가 얘는 1인 거를 줬잖아. 개수를 보통 안 주기 때문에 개수를 모르는 상태로 두근을 안다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고1 문제는 쉬워서 K를 1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합과 곱의 그라데이션이다. 그럼 예를 들면 이그젬플에 1번처럼
두 근이 3 플러스 2i고 한 근은 당연히 켤레겠지? 루트 앞에 수 때문에. 그럼 두 근의 합은 6이고 두 근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9 더하기 4가 돼서 13이야. 그러면서 개수가 1이래. 그럼 얘를 다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전개하지 말고 합과 곱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은 0입니다 라고 쓰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요. 두 번째, 자, 두 수 2와 3분의 1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6이래요. 사실 얘는 이게 낫긴 해. x 마이너스 x와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뭐가 좋냐? 얘한테 6배 해버리면 좀 좋거든? 그럼 x 마이너스 2 한 번과 6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전개를 하실 때 조금 편해요. 아니면 얘로 전개를 그냥 하시고 6배를 해버리시든가. 그건 뭐 선생님들 마음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6x 제곱에 마이너스 12x와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14x 플러스 4다. 이렇게 쓰지 않을까. 합과 곱으로 가셔도 괜찮은데 분수 계산이 그냥 귀찮으니까. 다음에 넘어가서 자 2차식에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다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의 공식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근의 공식으로 다 풀 수 있다는 거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항상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켤레는 당연히 가능하죠. 루트를 끼고 있는 식들이 다 가능한 이유는 축인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준으로 근이라는 것은 항상 선대칭 도형으로 왼쪽으로 일정한 거리, 오른쪽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개념 체크 1, 2, 3, 4는 일단 넘어가고요. 대표 예제를 풀게요. 7번. 자, 근데 7번에 1번은 이건 이제 풀지 말고 외워. 두 근을 원래 줬어. 두 근을 준 상태에서 근이 역수 형태로 나오면 대칭시키는 거였어. 뭔 얘기냐? 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래. 그러면 얘네들에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더하래. 그러면 나면은 일단 첫 번째 방법 봐봐 중요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구하는 것은 9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하여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 반대로 썼네. 마이너스 1분의 3이구나. 마산. 근데 얘도 괜찮은데, 자, 분수를 근으로 갖게 되면, 역수를 근으로 갖게 되면 대칭이었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두 근의 합은? 근데 왜 3x만 그대로예요? 개수를 바꾸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3x는 중간이니까 바꿀 친구가 없어.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진 애들의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죠? 그럼 두 근의 합은 3이죠. 마이너스 다시. 두 근의 합은 마상. 봐봐. 뭔 얘기냐면 이렇게 쓰자. 내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가 있었어. 얘네들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만약에 구했어. 이렇게. 근데 근이 갑자기 역수로 나온대.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갔는데 그러면 역수로 나올 때는 개수끼리 대칭시키라. 바꿔라. 그러면은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 그 새로운 2차 방정식은 대칭식의 해랑 같다고. 요것의 해가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써놓으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일일이 계산하지 마시고 뒤집어라서 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에서의 합은 마이너스 C분의 B랑 똑같잖아. 그치?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이 요거랑 요거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얘네 둘이 더한 거랑 같으니까 이거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럼 원래 있던 문제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었잖아. 그럼 얘가 B 역할을 하고요. 얘가 C 역할을 하죠. C분의 B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삼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씩 일일이 하지 마시고 역수근이 나오면 대칭식을 써라요. 얘는 2차만 그런 게 아니라 3차도 됩니다. 대칭으로 식이 나오면은 대칭인 근이 나오면은 역수인 근이 나오면 대칭식을 써라. 이게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3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이게 근이 3개잖아. 그럼 만약에 너네한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을 구하라고 하면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분을 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구하고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베타분의 감마 뭐 이런 식으로 풀으셔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해. 만약에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랑 이렇게 큰 합을 구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지거든. 베타분의 이거 얼마야? 이래버리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였어. 그러면 역수의 근을 가지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러면 역수의 근 3개를 갖고 있으니까 바꾸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쌤 근데요 저거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나와요. 좀 밑에 거? 알파, 베타, 감마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나온다고? 네. 좀 위에 거랑 똑같잖아. 자, d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으로 두고 풀면 알아서 근각계수의 관계가 나온다는 거죠. 얘가 합이랑 관련, 크합, 오 이렇게. 그래서 3차식으로 갈 거 생각하면 역수근은 대칭식에서 나온다로 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물어보면 이건 근의 공식 가야지. 근의 공식이란다. 근각계수 관계 쓰셔야죠. 얘를 일단.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3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되고 4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는 무조건 물어보니까 그냥 두 근이 어쩌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미지수로 나오면은 나는 그냥 이거 써놓고 시작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구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구나. 해놓고 그냥 다 대입만 때립니다. 그 다음이 넘어가서 7-1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의 주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방금 하신 거랑 똑같은데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할 때는 그냥 공식 좀 쓰자는 거죠. a분의 1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루트 안에 집어넣은 거 바로 갖다 쓰자는 거고. 자, 1번은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겠죠. 2번은 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죠. 네, 4번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쓰시면 3번 갖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2번은 어떻게 풀면 똑띠하게 풀었다고 소문이 날까? 통분받겠다. 2번. 충분받겠다. 일단 그렇죠. 통분을 해봐요.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고요. 위에 b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뭐라고? 7-2번. 일단은 분수의 합이 나오면은 통분부터 먼저 해야 돼. 그럼 통분이 되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밑면에 깔릴 거고 이렇게. 사실 얘는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는 베타한테 곱해지는 거는 베타 플러스 1, 알파한테 곱해지는 거는 알파 플러스 1. 사실 7-1번이 약간 머뭇거려지신다면 곱셈 공식의 변형의 공식이 지금 안 된 겁니다. 이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 그래서 얘네들을 전개를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한 다음에 알파 베타가 필요하고 요거고 밑에는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근각계수를 물어볼 때는 뭐부터 한다? 아 그럼 두 분의 합은 3분의 6이네. 이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해놓고 이제 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리고 알파 베타로 나누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다. 그냥 계산을 차분히 하세요. 2 마이너스 3분의 1을 한번 쳐요. 그 위에 2의 제곱이면 4고요. 플러스 3분의 2요. 플러스 2. 그럼 나는 그냥 귀찮으니까 위아래 30 곱해서 하긴 해. 얘네들은 더해서 6인데 내가 만약에 분자에 3을 곱하면 6, 3, 18 더하기 2가 될 거고 분모에도 내가 3을 곱하면 6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가 된다. 지니어스한 풀이 방법이네. 그렇진 않아요. 조금 더 지니어스 했으면은 그냥 3 이렇게 계산했을 거야. 아 그런가요? 저는 저의 끝을 알고 근데 있죠. 보통은 다 통분해서 하니까. 아, 그렇죠. 근데 지니어스 한 거죠. 이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계산 실수할 영역을 조금 줄이면 좋겠어. 말도 안 돼. 왜? 57분이에요. 벌써? 7-3, 7-4를 하고 나면 우리가 집에 갈 수 있겠구만. 그리고 몇 번? 나한테 물어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식이 뭐였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식? 두 분의 차? 두 분의 차이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씩. 근데 저는 항상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그냥 조건을 걸어놓고 풀어요. 이게 보통 문제집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네. 씌워놓는데 그냥 항상 저는 큰 쪽으로 놓고 풀기 때문에 별 차이 없어요. 저게 살짝 쉬운 거. 네. 그냥 그 국수국수 거. 맞아? 얘를 곱셈을 주셨어요? 막 알파 마이너스 베타. 왜냐면 봐봐. 알파라는 거는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다가 사잖아. 2a로 나눈 거였지. 그러니까 두 근이라는 거야. 그럼 한 번은 플러스고 한 번은 마이너스였잖아. 루트 2a. 그럼 두 번의 차를 구하래. 그럼 둘이 빼버리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b면 없어지지 않아? 아, 네. 마마 뿌리니까 플러스 되지 않아? 네. 그럼 두 개의 루트에 두 개의 a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 다 근공식으로 유도가 가능하고요. 네. 7-1번의 4번은 7-1번의 4번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거든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부터 구해봐야 되는데 얘는 1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 c니까 4 더하기 8, 12 2루트 3? 그럼 잘 구했는데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이제 대입하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7-3번 두 분을 어쩌고라고 하자. 오호. 그러면 두 근, 7-3 일단 알파랑 베타를 좀 넣었으면 좋겠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 얘들아. x자리 알파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첫 번째 항인데 거기다 베타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하는 걸 먼저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를 곱할 건데 베타 넣은 걸 곱하래.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그럼
그럼 얘는 2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이렇게 된 거니까 얘랑 유사하고 얘랑 동류항이다. 그럼 만약에 저라면 2알파 베타로 묶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 어떻게 저렇게 되는 구하는 게 베타랑 곱한 p 알파지. p 알파면 x 대신에 알파 넣어라지. 그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나오겠지. 거기다 베타를 곱하면 2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예수님. 집중. 2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한 번 베타 한 번과 마이너스 6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사실상 합파곱만 아시면 되는데 두근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두근의 합파곱을 그래서 먼저 쓰고 가라는 거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도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그냥 다 대입 문제야. 넣고 그럼 마일 곱하기 마일은 1이니까 2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6 해서 답은 8. 그 다음에 7-4번은 어렵네. 근데 나라면 알파 세제곱 같은 걸로 먼저 묶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실물 알파 세제곱으로. 왜냐면 5제곱이랑 4제곱이랑 세제곱이 뭔가 너무 의미심장하게 있잖아. 그럼 만약에 알파 세제곱으로 묶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세제곱으로 묶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반복되는데 거기서 애초에 준 거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이라고 했지. 그럼 이때는 x에다가 알파나 베타를 넣은 게 말이 된다거든.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 0이다라는 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3인 거잖아. 얘도 마3인 거고요. 얘도 마3인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구하시는 게 마이너스 2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 베타 세제곱 요거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묶고 나면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거는 그냥 공식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3이니까 얘를 구해야 된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그럼 1의 세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1. 그럼 1 빼기 9는 마이너스 8. 마8이랑 마이랑 곱하면 16. 그래서 7-4까지 끝냈습니다. 선생님들은 유형편의 인수분해까지 아니 복수수까지 풀어오시는 것을 무조건 목표로 하시고 개념편에 있는 문제랑 그다지 다른 건 없어요.